지금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통령도 지금 직무정지 상태로 유고고,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트럼프하고 한번 견줄라 그러고, 한국 사람만 제일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 과정에서 매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아베는 이 에이펙 페루 회의에 가기 전에 미국에 들러서 트럼프를 만나고 갔습니다. 일본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일 간에는 양국의 동맹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조기에 방문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 오지랖 넓은 일본 때문에 일본에 오다가 트럼프가 한국에 잠깐 한나절이라도 들러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가 왔을 때 덕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측은 일본 대사를 해그티라는 금융사업가 출신으로 조만간에 임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오바마가 임명한 대사가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누가 올지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트라이던트 캐피탈 등에서 일을 했고 사모투자회사인 해거티 피터슨사를 만드는 성공한 금융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자문회사에 있을 때 동경에서도 3년간 주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거티라는 사람이 주일 대사직을 원했고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아버지 W 부시 정권에서도 백악관 고문직을 맡은 바도 있고 또 롬니하고도 친한 이렇게 발이 여러 가지로 넓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잽 부시를 지지하다가 잽 부시가 하차한 이후에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좋겠습니다. 부러운데요. 한국은 상반기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에서 잇따라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보는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 3가지 중에 2가지에만 해당이 되어서 지정을 피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룰을 바꾸면서 우리가 환율 조작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에 대미 무역 흑자가 크고 상당한 경상 흑자를 보이며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나라를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정이 되면 미국과 양자 협의를 해야 되고 1년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 기업에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 즉 미국 정부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 또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 미 재무부는 일종의 시행령을 통해 지정 조건을 구체화했는데요.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고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죠.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 흑자가 3% 이상이며 외환시장 한방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인 나라를 조작국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2번 연속 이렇게 환율시장 개입 규모가 기준을 밑돌아서, 그러니까 이 미국의 3번째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무역 흑자가 크고 상당한 경상 흑자를 보이는 나라에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미국이 새로운 재무장관 지명자가 이런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다. 무역수지 기준만 넘어선 중국보다 우리가 초과 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을 지정하면서 한국을 빼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많이 나오고 캐나다 세일가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양을 미국이 앞으로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등장을 하니까 한국의 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 달래기용으로 미국의 세일가스를 올 6월 달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어제 미국 사빈 패스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는 세일가스를 6월 달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겠다 했습니다. 도입량은 연간 280만 톤이고요. 우리나라 천연가스 1년 소비량의 9%라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미국 사빈 패스 프로젝트에서 연간 350만 톤을 확보해서 280만 톤은 국내로 들고 오고 70만 톤은 현지에서 제3국으로 그대로 재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빈 패스라는 것은 이 가스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텍사스 주와 맞붙은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 채굴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텍사스로 가져와서 텍사스에서 아마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운반하는 이런 양상일 겁니다. 이 계약은 올해부터 37년까지 20년간 유효한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스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빈 패스 물량은 계약상 한국으로 100% 갖고 와야 된다는 제한도 없어서 다른 국가로 판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일가스 도입 가격이 저유가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가스, LNG 가스도 세일가스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반 가스와 세일가스가 다른 건요. 일반 가스는 석유처럼 땅을 적당히 파고 들어가면 가스가 올라오는데요. 그걸 갖다가 가스는 기체니까 양이 많으니까 LNG로 액화를 시키는 항상 가스를 이렇게 뽑는 데는 파이프로 바닷가까지 연결해서 바닷가 부두 같은 데다가 일종의 그 인프라를 만들죠. 액화 시설을요. 그 액화 시켜서 그 액화된 거를 배로 갖고 와서 액화 가스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배달해서 쓰면 일반 가스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세일가스는 일반 가스보다는 쌌는데 이제 일반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세일가스 값이나 일반 가스 값이나 비슷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20일 날 취임하는데 아마 한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후보 시설 미국의 최우선 그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전 세계로 판매하겠다. 이런 정책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독립을 성취하겠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에 대한 환경 규제나 이런 것도 철폐하고 또 수출 규제도 철폐하겠다. 그래서 미국산 원유와 세일가스의 개발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통상, 무역, 환율 등으로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으로 압력을 낼 거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가스나 원유를 좀 한국으로 이렇게 들고 오자 라는 부분을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좀 가져오려면 잔뜩 많이 가져오든가 이게 생색은 제대로 내야 되는 건데요. 찔끔찔끔 하다가는 생색도 못 내고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습니다. 신경은 되게 쓰이나 보네요.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얻는 흑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미국한테는 큰 소리를 치고 중국한테는 쫄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요,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 후임으로 선정된 안토니우 구테어스, 포르투갈 사람이죠.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를 했는데 유엔의 개혁을 압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너네들 돈만 쓰는 단체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국 뒤통수도 자주 때립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인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이 트럼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유엔이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맞았다. 유엔이 지금 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료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했는데 트럼프는 유엔은 지구촌 문제의 해결기구가 아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엔은 잠재력이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의 포드차를 때렸죠. 포드차가 멕시코로 이렇게 공장을 갖다, 켄터키 공장을 옮기려니까 옮기게 되면 트럼프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이 발표를 11월 달에 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포드 회장이 통화를 하고는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요, 이제는 포드 말고 포드보다 요즘 더 잘 나가는 제너럴 모터스, GM, 한국의 GM 있죠, 쉐보레, GM을 겨냥을 해서 또 때리고 있습니다. GM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일자리 위출과 왜곡된 가격 구조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트위터에 또 올렸습니다. GM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거나 세금을 내야 된다면서 GM의 크루저 차, 한국에도 나오죠, 크루저, 이걸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무관세로 미국에 파는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포드 CEO가 멕시코 공장 투자 철회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소형차 수요 감소 때문에 그랬다 했지만은 전문가들은 포드가 계속 멕시코에서 차를 생산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공연이 거기 가서 세금 내고 다시 들고 오면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생색내고 미국에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요,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인데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자.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미국 회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해외에서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회사가 다시 미국으로 그 물건을 수입을 할 때는 35% 세금을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 기업 때리기는 이 처음이 아니라요. 보잉사에 제작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비싸다고 한 방 때렸죠. 또 록히드 마틴의 F-35 대에서도 비용이 통제불능이라고 한 방 때렸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잉과 록히드 마틴은 트럼프하고 면담한 뒤에 가격 인하를 하겠다 했습니다. 자, 정부 돈은 눈먹은 돈이라고, 이 다 정부 돈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싸게 받아먹다가 지금 혼이 났죠. 또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캐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시켜준다 하면서 멕시코로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대기업들을 각계 격파하니까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미국 기업이 자기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또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가 공장 이전과 세금 등 다양한 기업 어떤 전략에 대한 비상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의 글로벌 생산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비용을 싸게 해서 생산한 시스템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많은 여론은 미국 내에 있던 공장이 멕시코와 중국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려서 일자리가 유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지금 GM에 대한 공격도요, 크루즈라는 차를 생산하던 오하이오 공장을
이렇게 문을 닫고 1200명을 해고하겠다고 GM이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멕시코하고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일자리가 20만 3천 개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처럼 이렇게 정치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논리로 이야기하고요. 그 논리는요, 미국의 대기업이 다 잡고 있고, 그들이 무슨 각종 경제 분석가 언론들에 통해 가지고 흘립니다. 그들이 또 미국 기업연구소 같은 로비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을 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고 아예 그냥 외국에 가서 다 생산해야 된다. 이것이 글로벌 전략이고 이것이 마치 첨단적인 경제 정책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팍스콘에 가서 대만 회사 끼워서 중국에 가서 광주에서 다 이 아이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미국 제품이 그런 식으로 다 흩어져서 미국에서는 자동차도 안 만들고 TV도 안 만들고 냉장고도 안 만들고 청소기도 안 만들고 전화기도 안 만들고, 나중에 미국에서는 누가 그러면 일자리 합니까? 청소부하고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재벌들이 전부 해외에서 핸드폰이니 뭐니 생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생산해서 한국 와서 팔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 말입니다. 전부 해외 생산해서 한국에 팔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세게 매기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공장이 한국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무슨 자유시장 경제, 무슨 이 교역에 대한 무슨 절대적 상대적 비교 우위,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무슨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싸게 물건들을 수입해서 이 생활 비용을 낮추고 있는데 또 무식한 사회주의적인 이야기 하냐,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어설픈 인간 하나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거요, 자유시장 경제, 글로벌 자유교역 엿먹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그거 지키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CEO가요, 투자가들 이한 부분의 입장인 겁니다. 이제요, 저거 나라에서 쓸 물건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쓰는 나라, 일정한 인구만 유지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 머지않아 돌아올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있는 놈들을 위한 아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